이 거품이 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품들이 이제 걷어질 때 제일 먼저 거쳐지고 절대 그런 지역은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이 지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서울시가 그 지역을 이제 개발 발표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요일 6시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용산 전문가고 네. 용산을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용산이 왜 좋냐 그러면 용산이 제2의 강남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좋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떤 용산의 어떤 물건은 강남보다 비싸. 아,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용산이 강남처럼 되기 때문에 비싼데 어떻게 지금 강남도 더 비싸? 이거는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품 낀 거는 제거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거품이 없는 지역 위주로. 저희가 이런 깨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여기 짧고 또 여기 3명이나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할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세미나를 갖다 이제 아니, 본인 얘기할 시간은 많고 두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두 분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시면은 네. 이분들의 주옥 같은 내용을 세미나로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나가는 전화, 이 세미나 전화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예약을 하시고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멧돼지 가는 길목 알려주실 거죠? 네. 네,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네, 자세히 길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되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지천이라는 곳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조망권 이외에는. 왜냐하면은 그 지천을 따라서 도로들이 네. 지천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지천을 가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간선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화 도로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없고 지하 도로도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지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에 큰 목적을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지천을 따라서 있는 도로들이 다 지하화가 되면서 그 사람 주민들이 그 지천에 있는 그 녹지 공간을 자유롭게 좀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상이 된다. 근데 그 삶의 질적인 부분이 향상이 똑같이 될 때 중심지와 외곽의 가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 이제 김건대님이 가격적으로도 중심지를 보셔라 하는 내용의 1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을 주변으로도 남쪽 동서남북의 가격이 다 달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밑에 한남동은 뭐 없는 재벌들이 모여 아, 사는 자리인 거고. 네네. 근데 이게 점점 퍼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서남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천이라고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좋아지는 이제 거예요. 그런 자리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자리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잘 여러분들이 꼽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차후 네. 계속 알려드릴게요. 서울시가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서울시 건축물이나 이제 주택들이 노후도가 굉장히 현재 심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노후가 심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하지 않다라는 거고, 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특히 이렇게 이제 노란색하고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런 지역들, 뭐 여의도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현재 노후가 굉장히 심하게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파란색을 빼고 네,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갈수록 더 개발이 빨리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봐서 용산구는 정말 색깔이 진하네요. 다들 그죠? 이제 네, 그렇죠. 노후가 굉장히 많이 용산은 되죠. 뒤집어 엎어야 되네. 그죠? 그다음에 종로구도 네, 되게 심해요. 심하죠. 그 종로구, 중구, 요 중심. 근데 영등포구, 네, 여기 여의도네요. 있죠, 여의도. 그죠? 그러니까 강남도 그렇고 그 일부 그러니까 한 개 구에서 일부 지역만 되게 빨간색이 많은데 용산이나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구 전체가 다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서울시가 개발을 빨리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이런 지역이 더 빠를 거다. 그죠? 이 그렇죠. 저점에 찍고 회복하거나 또는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개발하는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네. 중심 개발이 이런 지역 붉은색 위주로 많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위가 그래서 노원구 재건축이 굉장히 빠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노원구가 지금 서울에서 1등이에요, 노후도가.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탁상 공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빨리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지역의 기준이 노후도인 거예요. 그래서 노후도가 심한 쪽에 개발을 먼저 하고 노후도가 낮은 쪽은 개발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원구 재건축이 생각보다 빨리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천구 목동 재건축도 빨리 될 겁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목동 토지거래 허가 풀리는 거 보셔가지고 그렇죠. 그거 보고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목동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노원구도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구 이런 이제 중심이 되는 지역들 회복이
네. 개발도 빠를 거고 회복도 빠를 거라는 거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이미 이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게 왜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외곽 쪽이 조금 더 노후도가 덜 나와요. 그죠? 네. 이거 좀 의외네요. 그리고 외곽 지역은 경기도가 붙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공급이 되는 것들로 해서 주택이 충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좀 전에 한강변 제가 얘기할 때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흑석동은 어떤지 또 동작구 본동은 어떤지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이 한강변 중에서 지금은 가치가 높지 않지만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됐을 때 가치가 폭발적으로 강남처럼 올라갈 지역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역의 후보지가 동작구 흑석동이나 본동이에요. 네. 이 한강 조망이나 이런 게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마포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홍대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한번 고점을 찍은 금액이 거의 뭐 용산을 준할 정도로 네. 높은 금액을 찍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지역인 거고 또 반대로 이제 그 건너편에 강서구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그 한강변이 보이는 지역이라도 가격 해보기 쉽지 않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서구에 계신 분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빼미님이 저 목동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데 아직 목동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산다면 여의도를 사지 목동은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요 다음 내용은 서울이 이제 세계 여러 대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녹지가 너무 부족하다. 여가 시설도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영국 런던 같은 경우가 뭐 1인당 뭐 굉장히 가장 많은 녹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런던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에서 녹지라고 한다면은 산이에요. 산 뭐 북한산하고 일부 산들 빼고 나면 또 이 정도 녹지가 안 되고요. 이 녹지 비율이 뭐 한 6제곱미터 정도 수준으로 또 절반 이하로 확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이런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파리하고 뉴욕보다 녹지 비율이 더 높은데 네, 이게 산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지 그렇죠. 도심 내에 녹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내의 녹지를 늘리겠다. 이게 그렇죠. 지금 서울시의 목표인 거죠. 그렇죠. 도심 내 목표. 그러니까 등산복 네. 입고 꼭 산으로 안 네. 올라가도 네. 양복 입고 녹지를 네. 갈 수 있게 이게 하겠다. 왜 녹지를 예. 높여야 되냐면은 세계적인 대도시들의 어떤 도시 경쟁력을 기준을 잡을 때 이 녹지율이 되게 그 큰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1인당 제곱미터당 다르지만은요. 도심권으로 비교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도심에는 3.7%의 녹지율밖에 안 돼요. 고궁을 포함하면 한 8.5% 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뉴욕의 중심가에 있는 맨하탄이 있죠. 네. 맨하탄은 녹지율이 26.8%나 돼요. 그게 거기는 산이 아니고 다 네네. 도심 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서울시에서 도심의 녹지를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잡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도심의 녹지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의 용산공원 말고 빈 땅이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녹지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2개를 지을 거를 하나를 갖다가 이 한 건물 위에 엎어요. 그러면 요거는 빈 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녹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5층 지을 거 2개를 합쳐서 50층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주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서 녹지를 이제 확보를 하니까 이제 층수 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층수 완화에 대한 법이 계속 완화가 되는 거예요. 남산 주변도 층수 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심도 이제 층수 완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25층 지을 거를 50층으로 25층을 얹으면 이 25층이 뭐죠? 로얄층이죠. 노얄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보통 로얄층. 20층에서 25층이 노얄층인데 그 위에 25층이 더 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한강변이나 중심의 녹지를 만들기 확보하기 위해서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상업지어야 돼요. 상업지역이 많아야지. 이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도심밖에 없는 거예요. 도심, 용산, 한강변. 서울시가 이번에 층수 완화를 아예 없앴잖아요. 네네. 그 35층 층수 완화 없앴어요. 며칠 전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맞아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상위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여기가 녹지가 생기면 환경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열층이 더 많이 생기니까 집값도 어떻게 돼요? 비싸지죠. 비싸지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부터 먼저 회복된다는 걸 아시고가지고 여러분들 그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고층으로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에서 지을 것보다 20층을 더 높이 올리라고 뭐 중구청이나 종로에서
그 역세권 개발하는 쪽에다 계속 권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맞아요.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궁은 없어요. 거기도 녹지를 줄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고궁은 절대 손대면 안 되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손을 못 대죠. 아, 네. 조상님이 일어날 수. 그리고 큰일 나죠. 네, 여의도 같은 경우도 65층 아파트가 되는 이유가 거기 앞에 그 선셋 그 공원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올리고 그 빈 공간을 이제 이런 녹지를 만들겠다. 다음은 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주거 지역하고 공업 지역하고 상업 지역하고 전부 구분을 해서 이 지역을 나눠놨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군데 다 모아서 이런 보행의 생활화라든지 이런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걸 다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내가 주거지가 있으면 이게 주거지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변에 여가도 하고 녹지도 이용하고 업무시설도 가고 상업시설도 가고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 지역제 자체도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복합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딱 구분을 했어. 네. 그러니까 영등포도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장 만들고 회사 사무실만 해라. 그렇죠. 라고 하다가 아니야 여기는 내가 복합 주거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영등포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요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주로 주거지역 위주로 돼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 거다. 그렇죠. 역세권 주변으로. 네. 그리고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녹지도 써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층수를 올릴 거다.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쉴 수 있는 어떤 유흥 네. 그리고 일자리가 또 같이 만들 거다. 노원구처럼 또는 뭐 광운대 네. 역세권처럼 상동역. 역세권의 빈 땅들은 다 개발되겠구나. 구로역에 그 빈 땅 있잖아요. 네네. 다 개발되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거기 개발절제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만들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종로, 중구, 강남처럼 강남은 좀 주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많은데 주거타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세운상가처럼 주거타운을 권장하겠구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가나 사무실을 지을 때는 인센티브를 안 줘요. 근데 주거로 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오히려 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종로나 중구 쪽에 집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역주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700%, 500%까지 주겠다고 이미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집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네가 만든 목표까지는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뀐다. 동네별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중심역 역주변 위주로 좋아지는구나. 네. 그 주변 쪽을 좀 공략하시고. 네.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요 광역 철도망이라고 한다면 이제 GTX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GTX. 예, GTX를 요 중심지 체계와 연결해서 앞으로 이 전체 경기도까지 아우르게 되는 요 서울의 대도시권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요 빨간색 선이 있는 거는 이제 GTX A 노선이죠. 요 서울역으로 들어오는 GTX A 노선이 파주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요 라인은 현재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여기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7월 달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타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개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결국 일자리가 아까 보셨던 빨간색 위주로 일자리가 조성이 돼요. 다시. 그죠? 예, 네. 빨간색 위주로 일자리 조성이 바뀌었네, 되는데 색깔이. 예, 색깔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일자리가 조성되는 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맞아요. 그리고 파란색인데 여러분들이 이 재테크를 하시거나 주택을 투자하실 때 우리 집 옆에 우리 집 서울에서 우리 집 근처에 GTX가 생기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인덕원에 GTX가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어선다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인덕원의 아파트 값이 순식간에 2배가 뛰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꼰대들은 여러분들 엄청 말렸어요. 네. 절대 안 된다. 왜냐면 그 인덕원의 아파트 값이 그 금액인 이유가 서울의 강남에서 멀어서 그 금액이 아닌 거예요. 네. 초퇴근이 GTX 생겨서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해서 인덕원의 집값이 뛰냐? 강남 갈 사람들이 인덕원으로 와서 인덕원의 집을 살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부분이 인덕원의 가격을 형성한 거지. 인덕원은 교통이 판교도 가기 좋고 네. 강남 접근성
서초 방배 접근성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좋죠. 그런데 그 4호선도 있고 도심도 오기 그렇죠. 편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이미 편한 지역은 GTX가 생긴다고 해서 집값이 뛰지 않는 거예요. 단 어디가 뛰냐면 진짜 먼 지역. 파주라든지 파주나. 뭐 송도 지금 집값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송도가 나중에 생기면 그 지역은 일부 수요가 빠져나가서 GTX 주변만 좀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셔가지고 GTX가 생기면 무조건 뛴다. 이런 착각은 정말로 나중에 여러분들 큰 손실을 여러분들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GTX가 생기는 이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요 중심권 외에는 우리 지역이 GTX 생긴다 그래서 과연 여기가 왜 살기 좋아지지? 이게 어디랑 접근성이 이렇게 좋아져서 집값이 뛸까? 아, 지금은 많이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게 개선되는 것만큼만 뛴다. 뭐 폭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상한선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내 아파트 가격,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잡아놔야지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 거품이 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품들이 이제 걷어질 때 제일 먼저 거쳐지고 절대 그런 지역은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이 지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서울시가 그 지역을 이제 개발 발표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요일 6시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깨알피알했습니다. 깨알피알. 잘하셨어요. 네. 참 잘했어요. 네. 그래서 창동역 19단지인데 창동역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이기 때문에 그 주변 분명히 좋아져요. 파란 지역이잖아요. 파란 지역. 근데 그 좋아지는 게 창동역에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얼마 없어요. 그렇죠. 지금 창동역이 용산처럼 빈 땅이 엄청 많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차량기지 쪽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건너편 쪽에 그 라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체육관 있고 요쪽이죠. 그 한계를 여러분들 잡고 하시라고요. 창동역을 무조건 높게 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한계는 잡으시라고요. 창동역이 용산처럼 청량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옛날에 동탄이나 이런 게 뛰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여기 이상하다 이렇게 뛸 수가 없는데 네. 저희는 더 이상 안 뛸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뛰었죠. 저희가 내가 틀렸네.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다 해서 뛴 거잖아요. 근데 서울만큼 가격이 근데 올라- 서울보다 서울 아파트보다 더 비싸. 이게 서울 접근성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용산 전문가고 네. 용산을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용산이 왜 좋냐 그러면 용산이 제2의 강남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좋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떤 용산의 어떤 물건은 강남보다 비싸.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용산이 강남처럼 되기 때문에 비싼데 어떻게 지금 강남도 더 비싸? 이거는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품 낀 거는 제거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거품이 없는 지역 위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호재로 인해서 손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품을 낀 말도 안 되는 지역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호재에 의한 영향을 받을 지역만 사신다고 한다면 이게 호재에 의한 손해를 볼 일은 없고 호재에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흥분했네 또. 점점점. 두 분이 왜 좋은 얘긴데? 웃기기라도 좀 해보세요. 아니 코미디언이에요. 웃기라 그러게 자꾸. 우리 구독자분들은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김건태님 좋아서 왜 세미나 안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세미나요? 네. 세미나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니까 세미나는 네. 그죠? 네. 제가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깨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여기 짧고 또 여기 3명이나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세미나를 갖다 이제 본인 얘기할 시간은 많고 두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두 분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시면은 네. 이분들의 주옥 같은 내용을 세미나로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나가는 전화, 이 세미나 전화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예약을 하시고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멧돼지 가는 길목 알려주실 거죠? 네. 네.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네. 자세히 길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큰 틀에서 알아봤잖아요. 이제 도심권에 여기 생활권 계획이 앞으로 이 지역마다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일단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좀 서울 도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제일 하고 싶은 개발이 서울 도심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이
그 청계천 개발했듯이 네. 뭔가 중심을 잡는 거를 서울 도심 쪽으로 좀 잡으셨기 때문에 서울 도심이 이제 활발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역 주변도 역시 활발하게 그러니까 서울역이 대한민국 예전에 최고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삼성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가져오겠다. 서울역으로. 그래서 이 서울역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용산을 살리겠다. 용산의 이제 교통망과 기능이라는 국가 여기 써 있어요. 국가 상징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신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심지를 육성하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도 이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에 이 아파트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아주 그러니까 없죠. 집값 심각하죠. 폭등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제일 늦게 풀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단기간 내에 많은 집을 공급하기엔 역세권 주변 고밀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역세권을 좀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고. 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노 주거 환경 빨리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이 경부선 철도 지하. 중요한 그죠? 이 철도 지하를 통해서 하겠다. 철도 지하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보여줘야 내용이고. 그다음에 용산공원. 용산공원 이거 지금 종합계획을 빨리 세우겠다. 용산공원 서두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산공원. 그다음에 서울 도심에 또 도심 또 나왔어요. 그죠? 이제 서울 그렇죠. 도심의 기능을 더 특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네. 계속 여러분들 세세하게 우리 공군대님 네. 업그레이드 해주실 거죠? 네네.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남부르님께서 상상력만 너무 풍부하신 듯. 근데 부동산 투자할 때요. 맞아요. 상상력이 없는 분들은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용산역 앞에 굉장히 낙후되고 어떤 그 집창촌이 있던 곳이 지금 몇 년 만에 고층급 용산 레미안 용산이 들어서 있잖아요. 가보면은 세계적인 건물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웅장한 모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용산의 과거를 1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상상을 했고 조감도를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은 그 상상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는 게 재미없잖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살면은.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약간 꿈을 심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 네. 자신도 꿈을 꾸고 있고, 네. 저기가 내 꿈대로 될 거야. 근데 막상 다 지어놓으면 내 꿈대로 안 돼요. 좀 달라, 좀 달라. 나는 내 꿈대로 모자라. 빚도 나고 엄청 멋있었는데 막상 지어놓으면은 몇 년 지나면 또 얼룩도 지고. 그죠? 이게 꿈대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꿈을 꾸는 동안 되게 행복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 꿈을 매번 꿀 수 있게 갈아타요. 부동산을 팔고 갈아타고 팔고 갈아타 꿈을 꿀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가는 거고, 나는 꿈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현실적으로 하는 분들은 또 이제 약간 다른 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꿈을 이루든 못 이루든 네. 그 꿈을 목표로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희망이 또 있어야 이게 재밌잖아요. 여의도 65층 저는 엄청 멋있게 꿈꾸거든요. 네. 근데 막상 해놓으면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여의도 그렇게 했는데 학군이 안 되네. 별거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꿈꾸는 동안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꿈을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꾸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세한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200페이지예요. 넘어요. 예, 270페이지. 예, 그래서 네. 제가 다시 좀 또 해드릴게요. 이어서 그렇죠.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또 두 분이 열심히 또 그 자료 화면을 만들어서, 그죠? 네. 네, 열심히 찍어서 알려드리고 또 세미나, 여러분들 직접 세미나 오시게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매일매일 제가 매주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렇죠. 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의 20년 미래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에 투자하시거나 팔거나 제일 여러분들 높을 때 팔고 제일 저렴할 때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든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는 멧돼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물건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그런 좋은 정보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 주세요. 저희 전화번호 밑에 나가니까 이 전화로 전화 주시면은 이 방송에서 저희가 못다한 얘기 예. 직접 대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은 물건도 이런 종류의 이런 물건들이 요즘 금매로 나와 있구나 알 수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물건 구경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